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2018년에 CBPR에서 나왔던 이제 Feature Frame Prediction for Anomaly Detection이라는 건데요. 음, Anomaly Detection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차에 발표하시는 분도 이제 Anomaly Detection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일반적인 Anomaly Detection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이제 이상치 값을 갖는 데이터 아웃라이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이미지가 쫙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이 이미지가 조금 이상하다, 뭐 불량이 있다라는 걸 검사할 때 보통 아노멀리 디텍션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노멀리 디텍션이 아니라 비디오에 관련된 아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디오 아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게 어떤 때 쓰이냐면 주로 감시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사진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 보도에 사람이 걸어가는 거는 정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외 나머지 상황들 다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뭐 경보를 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로 이제 중앙에 이제 그 신호를 보내서 뭐 대처하게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비디오 아노멀리 디텍션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례인데 아까 제가 걸어다니는 사람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걸어다니는 사람 이외의 것은 모두 비정상이라고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비정상이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비정상이고 뭐 스케이트보드, 패스아웃 뭐 등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비정상이라고 판단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디오 아노멀리 디텍션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 정상 상황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이제 비디오를 학습시킨 다음에 정상 상황이라고 그 설정했던 이제 상황 이외의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비정상을 날리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 어노멀 디텍션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이제 지도 학습으로 만약에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예기치 않은 이벤트가 도대체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 비디오 상황마다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정상, 강도, 절도, 살인에 대해서만 라벨링을 했다고 하면은 그럼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비디오 아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 학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정상 상황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지만 비정상 상황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또 학습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노멀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스퍼바이즈드로 보통 학습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건 이제 비디오 어노멀 디텍션의 한 예시인데요. 일반적인 정상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노멀리티가 이제 높지만 비정상 상황 뭐 이런 데서 뭐 사람이 튀어나왔다든지 뭐 반대 방향으로 사람이 걸어갔다든지 해서는 이제 그 레귤레이티 스코어가 낮게 떨어져서 이때 이제 경보를 울리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노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티 스코어를 계산해서 어느 스레솔드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비정상이다 정상이다라고 이제 경보를 내리는 게 이제 그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의 가장 주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을 구현을 하냐면 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오토 인코더 방식, 그다음 스파스 코딩 방식, 그다음에 리카운팅 이벤트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오토 인코더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즉 이제 정상 상황을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그 과연 재현이 가능하면은 이제 정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재현이 불가능하면 그럼 비정상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경보를 울리는 방식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스파스 코딩이나 리카운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논문의 릴레이티드 워크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해서 일단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카운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어노멀 디텍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진행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를 분류를 해서 이제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판단하는 시스템이라고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인코더 베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은 일단 인풋을 먼저 넣은 다음에 그 인풋이 얼마나 잘 복원이 되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복원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상 상황만 학습시키는 오토인코더이기 때문에 정상 상황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리컨스트럭도 잘 되겠죠. 근데 비정상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재현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레귤러티 스코어가 낮아지는 걸 이제 기본 프로세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프레임 한 장씩 한 장씩 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시퀀스를 포함한 인풋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프레임씩 그 뭉텅이로 이제 묶어서 이제 한꺼번에 넣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퀀스가 포함된 거, 그래서 뭐 3D 컨볼루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컨볼루션 LSTM이라고 있잖아요. 컨볼루션 시계 NLP에서 많이 쓰는 건데 컨볼루션 LSTM 오토인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레귤레이터를 계산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지금 2018년도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시계열을 이용한 이제 분석은 많이 더 진전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트랜스포머를 써서 어노멀 딕션한다든지 아니면 뭐 메모리 네트워크를 써서 한다든지 뭐 지금은 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2018년 기준으로는 당시는 3D 컨볼루션이랑 컨볼루션 LSTM을 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인코더도 상당히 이제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도 거의 로버스트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만 일어난 비정상 상황일 때는 생각보다 잘 계산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오토인코더 베이스의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 프레임 묶음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재현이 잘 되는가를 판단했다면은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메소드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한 일정 단위 뭐 10프레임씩 인풋을 넣었는데 그다음 인풋 넣었다고 치면은 이 알고리즘이 이제 11번째 프레임이 어떤 상황일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11번째 프레임이 어떤 건지 예측을 하게 되고 실제 11번째 프레임과 비교를 해서 예측한 프레임과 실제 프레임을 비교한 다음에 거기서 오차가 크게 되면은 이제 비정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유사하게 재현이 되었다 그러면 정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래도 적혀있지만 리컨스트럭션 대신 퓨처 프레임 프리딕션으로 어노멀 딕션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알고리즘 구조는 이와 이렇게 트레이닝 프로세스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은 겐과 같은 이제 학습 방법을 따르고 있고요. 몇 가지 로스 계산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다른 이전 연구들과는 약간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해서 이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넷을 쓰고 있고요. 유넷은 아시다시피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이제 종종 꽤 많이 쓰이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일정 그 간격, 일정 묶음의 그 프레임들을 이제 한꺼번에 유넷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다음 예측 프레임으로 그 다음 프레임이 어떤 형태인지 예측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유닛이 담당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겐이나 그런 데서 쓰이는 이제 픽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미래 그 10번째 프레임까지 인풋으로 받고 11번째 프레임을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속된 시퀀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번째 프레임과 11번째 프레임 간에 대해서도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가 어떤 것이냐면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그걸 이제 벡터를 표시하는 걸 이제 옵티컬 플로우라고 해서 딥러닝 이전에도 많이 연구되었던 분야인데 오픈CV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다음 프레임으로 오는 것은 이제 이전 프레임과 이제 연속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옵티컬 플로우도 유사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넷이라는 그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대신 이 플로우넷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써서 이제 그레디언트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로스 계산할 때만 프리트레인된 플로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로스를 종합을 해 드리면은 일단은 어 그 예측한 미래 프레임과 실제 프레임의 이제 유사도를 먼저 측정을 하고 인텐시티하고 그레디언트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거에 일단 걔네 이제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로스랑 디스크리미넌트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독특한 방식인 이제 모션을 옵티컬 플로우를 감지하기 위한 이제 플로우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요 네 가지 옵티컬 플로우, 인텐시티,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넌트 다섯 개네요. 로스를 모두 계산을 해서 이제 제너레이터 로스랑 디스크리미넌트 로스를 구축한 다음에 각각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넌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피처 프레임 프리딕션으로 이제 어노멀 딕션을 하는 그 방법 중에서 어노멀 딕션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그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인데요. 실제 어노멀 디텍션을 비디오 어노멀 디텍션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CHK 에비뉴랑 그다음에 UCSD 데이터셋, 그다음에 상하이텍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걷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통 정상이라고 취급을 한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뭐 자전거를 타고 있다든지 싸움일을 한다든지를 이제 테스트 셋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그 비정상 상황의 프레임이 들어갈 때 이제 비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판단을 하는 그 어큐러시가 이제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요 메소드가 그래도 다른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서 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PDF로 지금 슬라이드를 해놓은 거라서 지금 움짤이 지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노션에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그 구현한 코드를 제 깃허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걷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정상 상황인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어브노멀리티가 이제 빛나고 있는 것을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요게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정상을 판단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라는 것까지 피처 프레임 프리딕션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